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스탁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이제 막 문 닫은 국내 증시 발빠르게 점검해보고요. 오늘 밤에 열릴 뉴욕 증시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시간이 아닌 장중에도 대응 방안들 정보톡방에 입장하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정보톡방은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문 열려 있을 예정인데요.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02-2638-395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언제든지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톡방에 입장을 하셔야 오늘 방송 중에 공개되는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들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정보톡방에 들어오셔서 장중 대응 전략부터 히든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빼놓지 말고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태양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에 다행히 반등이 나타나기는 했는데 사실 큰 기조로 봤을 때는 뭐 달라진 얘기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같은 재료 안에서 왜 이렇게 조금 다른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걸까요? 일단 최근에 우리나라 국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위주로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었죠. 물론 이제 미장 같은 경우에도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엔비디아가 시장을 주도했던 장세 변화 없었습니다. 자, 다만 최근에 미장 같은 경우에는 AI 거품론이 나오면서 지수가 쭉 빠질 때,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장중에 낙폭을 키우면서 경쟁사가 나타났다 이런 소식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확 하락폭을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전일 고점을 뚫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주가 향방에 따라서 지수가 결정이 나는데 반대로 지금은 어느샌가 미장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주가 크게 빠지더라도 반대로 다른 대형주가 지수를 끌어올려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시장은 슬슬 대형주 중심 그 가운데서 미장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주도했다가 지금 다시 한번 시장의 트렌드라고 하는 지수를 이끌어내는 종목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또 지금 국장도 슬슬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주요한 매물들 뚫고 올라가는 흐름 보여주면서 슬슬 추세 돌파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국장 같은 경우에는 미장과의 여전히 미국과의 금리 역전차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고 또 여전히 하는 입장에서는 금리를 어떻게 할지 아직까지 결정이 나오지도 않았고 또 12월 초에 미국이 본격적인 긴축 종료, 양적 완화 들어선다 발표했었지만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둥그런 잡는 이야기예요. 모든 결과는 12월 11일 한국 시간 이때 미국 FOMC 통과해야만 본격적으로 금리 향방이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장, 미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결국 하루 이틀 차이일 뿐이지 그 안에서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 섹터가 살짝 변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살짝 우리가 시장이 조금 더 하루 이틀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결국 앞으로 시장은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구간이고 앞으로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 있는 시기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자면은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작년 12월 기록했었던 고점 부분까지 무섭게 치고 올라갔었는데요. 다시 한번 또 원달러 환율이 슬슬 다시 한번 약세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현재 우리나라 이제 외환 당국에서도 이제 국민연금을 활용을 해서 환율 방어에 나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 이제 국장 같은 경우에도 추후에 한 번 더 달러 환율이 또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악재, 불확실성 이건 거의 다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원달러 환율도 한 번 더 안정될 수 있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대형주들도 다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좀 안정화를 보인다면은 다시 한번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현재 원화 가치가 특정 기간 동안 비교해 보자면 원화 가치의 절하가 전 세계 1위입니다. 물론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대부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좀 걱정할 필요 없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환율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원화 가치가 절하되다 보니까 또 시장 뭐 폭락 오는 거 아닌가 싶을 텐데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고요. 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한번 전일 고점 뚫고 올라가게 되면서 일봉상 20선 분까지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그저께 또 오늘 본격적으로 나스닥 지수가 쭉쭉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주요한 일봉상의 추세를 강하게 돌파해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AI 거품론 해소가 되면서 곧
12월 달에 금리 인하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구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어제 한번 강조드리자면은 최근에 엔비디아 매출 채권 이게 상당히 이슈가 됐었죠. 하지만 다시 한번 최근에 미장 안에서도 엔비디아 매출 채권을 해석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오독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 역시나 이러한 부분들은 단기간에 악재 해소되면서 빠르게 반등을 보일 수 있는 자리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다만 현재 AI 거품론은 우리가 실적으로 잘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지수가 올랐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엔비디아 영업이익을 위협하는 기업들이 한 번 더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1위, 1등주의 주도주 자리가 좀 바뀔 수 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쭉쭉 올라가는 종목군 가운데 지수를 계속해서 영원히 끌고 가는 종목들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 AI 시대이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맞춰서 AI 칩, 엔비디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포지션은 불변이죠. 다만 1등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 지수가 올라갈 때 이 부분 반드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1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2차전지, 원전 이런 것들도 이제 이번 6월 달 때부터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간 게 원전이죠. 다시 한번 원전 섹터가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지수 끌고 갈 수 있는 주도주가 될 수 있겠고요. 혹은 원전 다음에 조선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올라가고 있는 반도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 돌고 도는 장세인데 그 안에서 지수를 이끌고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는 주도 섹터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특정 종목을 쭉 끌고 가는 건 지금 이미 긴 불장을 지났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은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유연하게 전략 바꿔나가는 게 유효하다 말씀드리면서 내용 좀 어렵다 하신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현재 코스피는 월봉상에서 최근에 쭉 이어왔던 중장기 추세상 이때의 고점을 쭉 이었더니 추세 돌파했던 지난 10월 달 이때 장대양 돌파 이후에 11월 달 잠깐 쉬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의 종가상 위치와 그리고 이평선의 위치가 좀 살짝 괴리가 있다 보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수의 위치와 이평선의 괴리가 많이 벌어졌다 보니까 최근에 AI 관련 너무 많이 올랐어. 시장 너무 많이 올랐어. 이래서 나오는 게 거품론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지난 2000년도 닷컴 버블 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때도 거품 이야기 나왔지만 그때랑 지금 이야기는 달라요. 지금은 오히려 AI에서 확실하게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 있죠. 하지만 닷컴 버블 때는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 사실상 거의 없었죠. 대부분 기업들이 도산하고 망했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 본격적으로 빠지겠구나. 뭐 환율이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고 IMF가 우리나라에 뭐 본격적인 부채 조절해야 된다. 뭐 제2 IMF 온다. 금값 올라간다. 달러 강세 온다. 지금 뭐 암호화폐 많이 빠졌다. 이런 이야기들은 늘 그냥 가격 빠질 때 따라 붙는 꼬리표 같은 겁니다. 나중에 올라가려면 빠졌다가 올라가야죠. 자연스러운 조정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 상황 분위기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우리는 다음에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주도 섹터를 저점에서 잡아가는 준비만 잘 하면 된다 말씀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월봉상에서 이때의 고점과 고점 쭉 이었던 추세를 돌파한 이후에 잠깐 조정 나오고 있고요. 저점을 이었던 추세 또한 저항 구간에서 이번 11월 달 잠깐 맞고 떨어지고 있지만 크게 거저항 구간은 아니다. 하단의 지선도 튼튼하게 마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이번 11월 달부터 잠깐 시장이 빠지고 있지만 11월 달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11월 달에만 9조가량 팔아치웠다고 합니다. 순매도 1위, 2위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2025년 달 기준 봤을 때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월이 11월입니다. 현물 기준으로.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지금 11월 달 꺾이고 있는데 과연 이 외국인들이 11월 달에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9조 원이나 팔았으면 지금 외국인은 뭘 사고 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하죠. 외국인이 고점 매도, 저점 매수 하고 있는 섹터는 무엇일까? 우리가 외국인의 동향만 잘 따라서 포트를 구성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이런 하방 압력이 지속되는 하락장 속에서 충분히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리스크는 줄이고 기대되는 리턴, 수익률은 높여갈 수 있는 시장, 지금 같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네, 뭐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외국인이 저점에 사는 종목을 미리
잡아가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틀 전에 이제 기관에 대량 매수 들어왔는데 아쉽게도 연기금이 매도를 보였기 때문에 현재 의미 있는 본격적인 삼성전자 주가의 하방 경직, 소위 말하는 락바텀, 더 이상 매도 물량이 나올 자리가 없다. 이런 부분이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대형주는 조금 더 거리를 멀리하고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이 사는 종목을 주목하자, 혹은 반도체 주목군 중에서 중소형주 혹은 중견기업 지수 대비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종목을 주목하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SK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50만 원대 구간돼서 이제 어느 정도 하방 경직, 락바텀 확인되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살짝 50만 원 이탈의 가능성 또한 여러 두 대에 50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한 번 더 반등 나올 때, 그때는 본격적으로 이전의 고점을 빠르게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 SK하이닉스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현재 엔비디아발 이제 AI 칩의 수요는 여전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견조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수율 그리고 공급량 거의 2배까지 차이 나요. 그래서 삼성전자보단 SK하이닉스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고점에 물려있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순절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고점에 물려있는데 나머지 현금 비중을 좀 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나중에 좀 올라올 때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내가 좀 비중을 조절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을 지금 한번 시장이 빠지고 있을 때, 저점 통과하고 있을 때 전략을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있는 종목 특방 다 알고 계시죠? 하단 QR 찍고 제가 있는 종목 특방 안에 입장하시면 제가 또 이제 매일매일 장중에 브리핑, 또 관련 전략, 그리고 현재 반도체 관련해서 주요한 뭐 업황이라던가 아니면 지수가 언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지, 혹은 외국인이 딱 알받고 들어올 때 본격적으로 하방 압력 끝내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바닥 구간을 잡는 방법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내 반도체에서 내가 좀 큰 돈이 들어가서 좀 불안하고 매일매일 힘들고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면서 멘탈 케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시장은요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하루에 주가가 빠지면 지수가 마이너스 3%, SK하이닉스는 최근에 마이너스 6%까지 변동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요. 이런 불안한 시장일수록 여러분들은 확고하게 확실한 전략으로, 가격 전략을 통해서 시장을 대응해 나가야겠죠. 자, 그래서 시장에 이제 본격적인 바닥 찍고 올라가는 시점, 혹은 이제 본격적으로 바닥이 확인되고 이전에 고점 뚫고 올라가는 시점은 한국 시간으로 12월 11일 FOMC 이때의 이벤트를 통해서 방향성이 결정이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때 시점 기준으로 공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신규 섹터 종목,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되는 시점이다.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2월부터 긴축이 종료되고 양쪽 완화로 들어서고 12월 11일 FOMC 예정되어 있는데, 금리 인하 이때 시점으로 당연히 지수는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이 정말 11월에 구조나 팔았는데 반대로 이런 반도체를 팔고 사고 오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외국인만 따라가도 돈 벌기 쉬워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섹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주량과 시드 종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흐름을 보면 정말 종잡을 수 없다라는 말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강화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까지도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 증시에 많이 작용한다는 걸 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도 살펴봤지만 원달러 환율의 지속적인 상승까지도 시장에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고점을 그래도 뚫고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전문가님이 한 번 더 강조해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나스닥 지수가 간밤에도 금리 인하 기대감 강화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장에까지 훈훈한 분위기가 전해져 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코스피 지수를 월봉으로 봤더니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할 시점이라는 게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정말
정말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평선과의 조금은 갭이 생긴 상황이죠. 보통 이렇게 갭이 생기면 이를 채우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만큼 이평선과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지속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가지수에 대한 부담감, 반도체 대형주들에게도 같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흐름을 조금 같이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고점에 대한 부담감 역시나 안고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물론 삼성전자를 놓고 봤을 때 기관들의 수급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역시나 여기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전문가님의 의견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명확한 무언가의 트리거를 위해서는 12월 FOMC까지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FOMC 전까지 두 손 놓고 있으라는 거냐, 또 그거는 아니겠죠.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시장 안에서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섹터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어떤 쪽에 조금 눈을 두고 있으신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한민스타 보신 분들이라면 대충 어떤 내용인지 눈치를 채셨을 것 같지만 네.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어떤 테마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이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걸 사실 많이 어려워하세요. 물론 미장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올라갈 때 중장기 흐름이 상당히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좋다더라. 그때 뒤늦게 소식을 듣고 사도 괜찮아요. 미장은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굿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이클을 짧다 보니까 돈의 흐름이 어느 순간 변하면서 트렌드가 바뀔 때 이 부분을 놓치시고 이미 지고 있는, 혹은 이제 막 다 이제 운행 끝난 버스를 다 앉아 계시면 계세요. 왜 출발 안 하지? 운행 끝났는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 국장 안에서 지금 딱 이 시점, 이제 막 운행 끝난 버스가 아니라 이제 막 철로 위를 연료를 가득 채우고 딱 급행이 열차가 철로 위로 본격적으로 바퀴를 굴르기 시작한 그 섹터를 여러분들 포트에 담아오셔야 됩니다. 그 섹터가 뭐냐? 바로 이제 급등이 임박한 종목 섹터가 됐고요. 그건 쉽게 말씀드려서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이번 11월에 외국인이 구조나 팔아치웠는데, 외국인이 어떤 섹터를 샀느냐? 바로 여기 보이시는 제약바이오 1순위, 과거 제약바이오 대장주였던 셀트리온을 최근에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11월 달 어마어마한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11월 달 기준으로 외국인인 셀트리온 순매수 금액이 1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지난 11월 사이에 한 달도 채 안 된 기간 동안 외국인이 제약바이오를 쓸어 담고 있다. 이번 7월, 8월 불과 3-4개월 전이죠. 그때도 이제 외국인이 하나오션이라는 조선주를 쓸어 담은 이유로 저와 함께 조선주 공략하신 분들은 조선주 안에서만 STX 엔진 같은 경우는 150%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다른 종목군들 총합을 합친다면 400% 육박하는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때 하나오션이 외국인이 가장 많은 수급이 들어왔고 다른 조선주 종목군들이 급등을 보인 것처럼 지금 11월 외국인이 셀트리온이라는 제약바이오 종목을 쓸어 담고 있고, 그 말은 뭐다?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도 슬슬 바닥에서 급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난 불장 때 원전이나 조선 이런 종목군들 바닥에서 거의 대부분 종목군들이 기본적으로 상한가는 기본으로 50%, 70% 많이 오르는 건 세 자릿수 넘게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제 제약바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즉 반도체에서 제약바이오로 거대한 돈의 흐름이 이동하고 있다. 돈을 벌려면 우리는 돈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번 2025년 1년 사이에 ABL 바이오라는 종목이 1년 사이에 무려 600%나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ABL 바이오가 어떻게 이런 급등세를 기록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ABL 바이오가 이렇게 1년 사이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해당 기업이 갖고 있는 플랫폼, 특히나 플랫폼 안에서도 임상을 진행했던 임상 결과가 상당히 데이터가 잘 나왔다. 단순하게 뭐 동물 실험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임상 결과가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우수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글로벌 빅파마 기술 수출이 빠르게 앞당겨지면서 기술 수출에 성공하게 되면서 거대한 재파 스토리 되면서 주가가 최근에 급등이 났던 겁니다. 이러한 케이스를 바탕으로 지금 제약바이오 주목군 중에서도 ABL 바이오처럼 임상 결과가 잘 나는데 주가는 아직까지 바닥이고, 또 곧 이러한 잘 나온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른 빅파마 기업들과의 본격적인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 기대감이 터질 수밖에 없는 종목들,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 히든 종목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들께 기승전결, 네 가지 단계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론상 가능하다. 내가 공부해봤는데 이론상 가능하다더라. 혹은 실험해봤는데 잘 나왔다더라. 라는 일반적인 이런 게 원론이에요. 그러다 뭐 시장에서 그 단순한 기대감으로 쭉 올랐다가 임상이 사람을 해봤는데 잘 안 나왔어요. 또 주가 급락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달라요. 실제로 환자의 데이터가 있는 회사입니다. 또 이 성적표가 상당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고 실제로 그렇게 잘 나오기 때문에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이런 환자를 대상으로 투여했을 때 결과 어땠느냐? 실제로 환자가 이 약을 투여했더니 더 오래 살았다더라. 이 히든 종목의 임상을 통해서 치료받았던 재발 혹은 말기암 환자 대상으로 기존 치료를 했을 때는 6개월 정도 살던 환자가 이 히든 종목의 이 임상 치료제 바탕으로 투여를 했더니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더 오래 살았다더라 라는 사례가 나왔다. 이렇게 환자가 반년 정도 살았던 기존의 치료제와 다르게 이 히든 종목의 치료제를 투여했더니 1년 넘게 더 살았다. 이 데이터 자체가 이 같은 단계에 있는 다른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 중과 다른 바이오 기업들과 비교해봤을 때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 거의 최상위권, 거의 S급 제일 우수한 수준의 데이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한부 인생이다 보니까 이 어느 정도 수명을 더 연장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6개월 정도 여기서 넘어서 12개월, 18개월까지 늘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이 약이 효과가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건 효과입니다. 두 번째로 안전인데요. 임상에서 우리가 1상, 2상, 3상을 진행하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약의 효과가 아무리 좋아도 약을 한번 투여를 했을 때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난다? 혹은 바로 중환자실 가야 된다? 그럼 이건요. 이 신약으로서 치료제로서의 메리트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로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 유명한 면역 치료제들 고열, 쇼크, 중환자실 가는 부작용이 10명 중에 2명에서 4명꼴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 부작용이 거의 없다. 그래서 최근에 부작용이 0명, 0%입니다. 그래서 발열, 호흡 문제 이런 것도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효과도 좋은데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이런 이제 면역 치료자 같은 경우는요, 한번 이제 환자의 투여를 할 때 보통 이제 면역 단백질, 보통 이제 사이토카닌 폭풍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항원이 딱 들어왔을 때 우리 면역 체계에서 이 항원을 대응하기 위해서 면역 단백질이 생성이 되는데 이 면역 단백질이 기존의 바이러스, 항원뿐만 아니라 정상 단백질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몸의 전반적인 면역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발열, 아니면 뭐 호흡곤란, 상당히 중증 부작용이 나오는데 이걸 사이토카닌 폭풍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작용이 일절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이제 암 환자가 있어요. 이 암 환자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히든 종목에 이 치료제를 맞으면 기존 6개월 살던 환자가 12개월, 18개월까지 살아요. 효과 있죠. 여기에 더해서 부작용이 거의 없으면요. 한 번 맞으면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짧은 텀 안에 한 번 더 이 치료제를 맞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중환자들이 여러 번을 투여해도 괜찮다라는 의미예요. 여러 번 투여해도 괜찮다라는 의미는 이 치료제의 서클, 그러니까 이 소모 단계 주기가 상당히 짧다라는 의미겠죠. 다른 치료제 한 번 쓰면은 부작용이 심해서 뭐 한 달 뒤에 써야 돼. 그런데 이 히든 종목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환자가 오늘 맞으면 아니면 뭐 오늘 아침 맞았으면 오늘 저녁에 맞아도 되고 아니면 내일 바로 맞아도 돼요. 그만큼 소모성의 주기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동일한 기간에 다른 경쟁사들이 쓰는 치료제 대비해서 동일 기간 대비 매출액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그 말은 즉 영업이익 또한 직결되면서 빠르게 매출액 영업이익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치료제들은 이제 한 번 맞으면 끝인데요. 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여가 가능하다. 그 말은 이제 고형암, 소위 말하는 몸속 장기인 암까지 공략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우리가 이 암이라는 게 사실 아직까지 정복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이 고형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 MRI 찍고 암세포 찾으면요, 이걸 또 이제 방사능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얼마나 힘듭니까? 한번 받고 나면 혼자서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고형암을 이 치료제를 통해서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 번 투여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치료제를 통해서 고형암까지도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고형암 시장은요, 혈액암의 7배만큼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시장에서 고치지 못한 게 고형암이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히도주목 같은 경우에는 이 치료제를 통해서 여러 번 투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형암 또한 공략이 가능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고형암 시장에서의 이제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에 가치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현재 제약바이오 종목 쪽으로 시장 전반적인 수급이 쏠리고 있을 때 이런 종목군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런 데이터가 중요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히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가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임상 통과가 상당히 쉬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효과, 그 다음에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이 효과가 아무리 좋아도 안정성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환자가 죽어가는데도 이 치료제를 어쩔 수 없이 놔야 되죠. 그런데 부작용이 더 그만큼 거의 비등비등하게 부작용이 발생하면요, 이건 치료제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미 그 환자가 갖고 있는 질병 대비 리스크는 낮되 효과는 뛰어나야 돼요. 근데 사실상 효과가 뛰어나면서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약은 사실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히도주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효과도 뛰어난데 부작용은 거의 없다. 거의 지금 고형암 시장뿐만 아니라 현재 이런 항암 시장에서도 게임 체인저 역할할 수 있는 약이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만큼 규제 기관이 상당히 더 빠르게 임상을 통과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형암 시장 또한 가능성 열려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혈액암 대비 고형암 시장이 7배 높다라는 의미는 이 히든 종목 회사의 몸값 또한 7배까지 단기간에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세 번째로 아까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반복적으로 투여가 가능하다. 그 말은 소모 사이클이 단축되기 때문에 동일 기간 내에 다른 제약바이오 경쟁 업체보다 매출액, 영업이익이 빠른 시일 안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안전한데 효과도 좋아. 그래서 임상도 빠르게 통과가 됩니다. 고형암 시장, 혈액암 시장 대비 7배나 시장 규모가 큽니다. 시장 규모가 크다? 즉 돈이 된다 라는 간단한 로직이죠. 그래서 이 4단계가 매끄러지게 이어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돈을 잘 벌 수밖에 없는 회사다. 즉 본격적으로 이러한 임상 데이터가 잘 나왔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본격적인 글로벌 빅파마 업체들에게 기술 수출, 라이센스 아웃이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지금 웬만한 제약바이오, 항암제 이런 관련된 빅파마 기업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효과도 좋은데 부작용도 없는 신약 눈에 거의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부작용이 거의 없는 손에 꼽히는 종목이고, 이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반드시 이 2가지가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 임상 뉴스 나올 때마다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거나 혹은 주가 급등이 나고 나서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거나, 다시 한번 또 임상 기대감에 라이센스 아웃 터지면 이제 고점 뚫고 올라가는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왜? 해당 종목이요,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3개나 됩니다. 그 3개 안에서도 여러분들께 여전히 임상 데이터 워낙 잘 났기 때문에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당 종목군들은 제약바이오 지금 붐이 있을 때 당장 사야겠죠. 두 번째로 해외 제약사들이 기술 수출 제한하겠습니다. 왜? 성공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네 기존에 이런 실제로 환자 대상으로 투여했을 때 이렇게 효과도 좋은데 안정성도 높은 신약 찾아봤냐? 이런 거 우리 갖고 있다. 너네 원해? 우리한테 돈을 줘. 우리가 기술을 수출하겠다. 이런 기술 수출.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은요, 그냥 뭐 동물 실험 아니면 뭐 그냥 이전에 뭐 사람들 대상으로 하지 않고 뭐 실험 데이터 이런 거 갖고 있다 보니까 제약사 다른 글로벌 빅파마들도 여기에 선뜻
돈을 내기 힘듭니다. 투자하기 힘들어요. 근데 실제로 환자 대상으로 했을 때 아주 우수한 임상 데이터 성적표가 있다는 점, 이거 자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잘 나왔기 때문에 ABL 바이오도 최근에 글로벌 빅파마들한테 어마어마한 거액의 라이센스 아웃이 체결됐고 주가 급등이 나온 거겠죠. 그래서 이 종목 또한 제2의 ABL 바이오처럼 조만간 주가가 터질 수밖에 없는 아주 좋은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아직까지 이러한 좋은 임상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대감인 주가에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겠죠. 즉 지금이 가장 싼 구간이고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이렇게 기술 수출 라이센스 아웃이 터지기 전 단계의 주가가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고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제약바이오 찾고 있는데 뭐 셀트론 대형주 물론 좋죠. 그런데 제약바이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확실하게 지금 제약바이오 트렌드는 정확하게 좋은 실질적인 데이터, 임상 결과 잘 나온 종목들만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보다는 이렇게 본격적인 신약 시장 안에서도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이런 기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최종 정리해 드리자면 핵심만 네 줄 요약해 드리자면은 기존에 이제 환자가 기존에 6개월 사던 걸 1년에서 18개월까지 생존이 늘어났다. 약 효과가 있다라는 거겠죠. 부작용이 거의 제로입니다. 다른 치료제는 40%까지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해당 종목은 효과가 있으면서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항암제 시장, 특히나 고형암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다.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 번 투여가 가능해서 고형암 시장까지 공략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는 최대 7배까지 뛸 수 있는 기업이고요. 성공하게 되면 기업 가치 판도 자체가 달라진다. 즉 주가가 7배까지 뛸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네 번째로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가 나온 걸 시장이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왜? 본격적인 기술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실제 환자 대상으로 데이터가 잘 나왔으니까. 그래서 해당 종목은 이제 임상 뜨거나 라이센스 아웃 뜰 때마다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 이런 종목군들 해당 히든 종목 아직까지 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려있는데 제약바이오로 얼른 트렌드하게 지금 시장 대수 종목을 잡아서 빠르게 원금 매물을 하고 싶다. 혹은 내가 제약바이오 그동안 물렸었는데 이 종목은 다른 것 같다. 지금 제약바이오 이제 막 저점에서 급등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내가 조금 더 바닥에서 기회를 잡고 싶다 하신다면은 이 종목이 아주 제격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는 해당 종목 자세히 차트 보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히든 종목과 관련된 얘기 아주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일단 보통 시장에 대한 수급 흐름을 볼 때 개인과는 반대로 가야 된다, 아니면 외인과 기관의 수급을 조금 따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한창 끌어올리던 외인의 매수세가 이제는 제약 바이오 쪽으로 옮겨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야겠죠. 지금 개별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폭등한 ABL 바이오 보면서 저런 종목을 내가 좀 미리 담아놨어야 됐는데 무릎을 탁 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련은 조금 넣어두고 그 후속주를 조금 빨리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히든 종목과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듭니다. 자, 일단 신약에 대한 효과가 증명되는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여기에 또 심각한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혈액암보다 7배 이상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고형암을 공략할 수 있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도 또 매출 증대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 우리가 어느 정도의 모멘텀을 확실하게 짚어볼 수 있겠죠. 이런 탄탄한 모멘텀이 기반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주가의 상승이 나타났을 때 폭등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ABL 바이오를 통해서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리는 어떤지, 주가상의 흐름은 어떤지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시죠. 자, 모멘텀이 탄탄하더라도 사실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주가 흐름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네. 어떻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매력적인 자리일까요? 많은 분들께서 이 종목들을 공략하실 때 이런 좋은 이슈가 있는데 왜 주가는 떨어질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이제 다 올라서 수익성을 하고 있는데 그때 들어가신 분들 대부분이세요. 지금 제약바이오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긴축 끝나고 양적 완화 들어서 금리 인하하면 당연히 제약바이오, 고성장주 대표적인 수혜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는 대부분 주가 바닥입니다. 그중에서도 확실하게 임상 데이터가 잘 나온 종목만
공략해야 된다. 그래야 에이벨바르처럼 쭉쭉 올라가는 종목이 나온다. 말씀드렸죠. 차트상 조금 여러분 잘 보시기 위해서 주봉상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해당 고점이 과거에 약 39,000원대 고점 기록하고 있는데요. 해당 종목의 현재가 4,500원 수준입니다. 상당히 싸죠. 지금 딱 구간에서 정고점까지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거의 주가가 8배에서 9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인데 주봉상 이때 터진 대량 거래 기점으로 주가가 쭉 빠지면서 주봉상 거래량 추세도 말라가다가 어느 순간 대량 거래 터지면서 바닥 확인. 이전에 고점 뚫고 올라가는 캔들이 이때 터지면서 이전에 터졌던 거래량을 상회하면서 정고점의 거래량 거의 필적하는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조금 더 자세히 주봉상에서 볼게요. 자, 확대해 보면요. 주봉상에서 여기 보시면 주황 색깔 선이 1차 저항 라인대입니다. 해당 구간들 맞고 떨어지고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전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대량 거래가 터지죠. 다시 한번 주가 돌파했다가 이전에 고점 저항 구간을 지지했다가 반등 또 지지했다가 반등 깨고 들어가면서 이때가 바로 AI 거품론이 나오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빠졌던 시점입니다. 주봉상에서 이평선 60선을 돌파한 이후로 다시 한번 60선 지지하면서 이번 주에 바로 이전에 고점 뚫고 올라간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해당 종목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해당 종목은요. 아주 확실한 힌트를 드리자면은 오늘 해당 종목이 점상가를 갔습니다. 제가 어제 해당 종목을 이 종목 너무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갖고 왔는데 오늘 시초가 점상가 같습니다. 그 말은 뭐다? 이미 지금 시장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좋은 이슈, 요인, 뉴스들이 터지고 있다 보니까 너무 좋은 종목이고 주가가 너무 싸다 보니까 이런 호재 뉴스만 나와도 점상가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해당 종목은 아직까지 4,500원 수준이에요. 5,000원 가격대가 라운드 피어가입니다. 5,000원 구간대 잘하게 되면 한 번 더 주가가 매수 기회가 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공략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 한번 호재가 터질 때마다 계단식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쭉쭉 올라갈 것이다. 우상향으로. 그래서 한 번 더 해당 종목 5,000원 구간대 매수 기회 줄 텐데 우리는 그때 사는 게 아니라 라운드 피어가에서 주가가 눌림 나올 때 그때 살 겁니다. 아직까지 해당 종목 너무 싸고요. 고용암 시장은 혈액암 대비 시장 7배나 큽니다. 이 고용암 시장을 접목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너무 싸고 제약바이오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 때까지 대세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그 긴 시간 동안 해당 종목은 꾸준하게 우상향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해당 종목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전에 고점 뚫고 본격적으로 산파가 나오는 시점 여전히 주봉상 120선을 이제 막 뚫은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는 여전히 바닥이다. 그래서 해당 종목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단에 있는 QR 찍고 제가 종목 특방 안에 입장하시면 추후에 제가 해당하는 종목명 그 타점 저랑 잡아가시면서 이런 종목군들이 쭉쭉 올라가고 제약바이오 말로 이럴 때 사야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럼 꼭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자세한 전략과 또 이제 여러분들의 계좌가 많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번 11월달 시장이 쭉쭉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좀 그동안 반도체 많이 물려있다 하신다면은 뭐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 바닥에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 저점에 잡는다면 앞으로 조금만 올라도 수익률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겁니다. 해당 종목 제가 있는 종목 특방 안에서 저와 함께 곧 종목명 공개해 드리니까 그때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모멘텀이 정말 탄탄한 것에 비해서 주가는 굉장히 바닥권에 머물러 있죠. 굉장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주봉상으로 보면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지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봉을 봤더니 슬슬 추세를 돌리려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거래량도 실리면서 장대 양봉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준비를 마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전문가님의 자세한 타점과 함께 하셔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정보 톡방에 들어오셔야 모든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상단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2638-395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정보 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단타로 공략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히든 종목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미리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장중 대응 전략들까지 이 안에서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체됐네요. 첫 번째 히든 종목 만나봤으니까 빠르게 단타와 관련된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워낙 꼼꼼하게 짚어주시다 보니까 우리 방송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좀 포트폴리오도 다변화할 필요는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걸 만나봤다면 단타는 어떻게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요즘 이제 월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시장에서 이것저것 산 게 아니라 이제 수익 매매 직장인분들은 다음 달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미리 공략하셔야 돼요. 뒷부분 두 번째 히든 종목은 12월 달 본격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 갖고 왔고요. 그 전에 좀 단타를 쉽게 하는 방법 제가 한번 짧게 핵심만 요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타할 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2%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단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날 당일에 강세를 보이는 섹터를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준공될 수 있는 종목 찾기가 힘들죠. 종목 수가 2,500개나 됩니다. 그 안에서 내가 단타를 할 종목, 한 종목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큰 손이 들어온 종목 찾는 검색기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드리는 검색기 대부분 갖고 계실 텐데요. 아직 검색기가 없으신 분들은 하단 QR 꼭 입장하시면 제가 있는 정보 톡방 안에서 검색기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실제로 장 초반에 9시 개장하고 나서 30분까지 혹은 10시까지가 시장 변동성이 가장 큰 시간대입니다. 쉽게 말해서 10시 정도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날 단타 공략할 종목을 반드시 선정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기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검색기에 전일 종가 대비 10% 이상 상승하는 종목을 찾으세요. 그럼 그 종목을 눌러봤을 때 해당 종목이 속한 섹터가 첫 번째 찾은 A 종목 포함해서 섹터 안에서 최소 3종목이 10% 이상 오르고 있다면 그 안에서 그 섹터 안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공략하시면 됩니다. 언제 공략하느냐? 제가 드리는 검색기 가운데서도 15분마다 15분봉 기준으로 캔들이 뜰 때요. 검색기에 포착되면서 추세 전환하면서 딱 제가 검색기에 세팅해둔 추세 조건값이 있습니다. 이게 딱 하방에서 상방으로 들어서면서 기준선을 돌파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 캔들이 15분봉 캔들에서 뜨게 되면서 딱 15분 캔들이 완성될 때 그때 현재가 기준으로 매수하시고 매도는 어디? 플러스 10% 가격에 미리 일정 부분 비중을 매도 걸어두시고 나머지 물량은 상한가에 매도 걸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종가 상한가 찾기, 어종상 찾기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왜 상한가 가지? 이 종목은 왜 전문가가 상한가 가는 거 어떻게 알았지? 이런 원리예요. 왜 10%냐? 지금 시장은 박스권 장세 혹은 단기 하방 장세예요. 즉 테마주 위주로 공략해야 되는데 테마주가 이제 형성되는 기준 자체가 전일 종가 대비 10%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그날 시장에서 테마가 형성됐다라고 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정보 톡방 안에서 실제로 공략 도와드리고 있고 또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하는지 다 브리핑 드리니까 지난 불장 때는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플러스 10% 수익화를 만들면서 장중에 상한가 가는 종목도 포착이 되었죠. 상한가 안 가더라도 그 종목은 절대 매입가 깨고 내려가지 않아요. 왜? 당일 섹터 대장주니까. 그런 종목군들은 장중 상한가 터치 못하더라도 다음날 더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날 당일 섹터의 대장주 공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이렇게 검색에 포착이 되면서 짧은 시간 안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어떤 건지 히든 종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안에서 단타도 잘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 여러분이 조금 수월하게 단타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단타 검색기도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 검색기를 활용하시면 장 초반에 튀어오르는 종목들 검색기를 통해서 다 선별해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 검색기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죠. 정보 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선착순 20분께만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단에 전화번호도 나가고 있고요.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 편하신 방법 통해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오시면 지금부터 만나보는 검색기가 포착해낸 따끈따끈한 종목까지 자세한 전략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결국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가장 궁금한 게 그럼 검색기는 어떤 종목 선별해냈냐 이거잖아요. 오늘은 어떤 종목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과거에 터졌던 이슈가 한 번 더 터질 시점이 됐습니다. 바로 이제 깐부 이동이죠. 삼성전자 CEO
현대차 CEO 그리고 엔비디아 CEO가 만나게 되면서 깐부 회동을 열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엔비디아가 현대차의 GPU를 공급하게 되면서 자율주행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자율주행 관련주가 되겠죠. 해당 종목은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원전, 우주항공 안 하는 분야가 없습니다. 특히나 현대차의 2대 주주라는 점이 상당히 메리트가 높고요. SDV, Software Defined Vehicle, 자동차도 이제 전자다라는 현대차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슬로건을 충족할 수밖에 없는 핵심 파트너사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제 보이시는 일봉상에서 이때의 고점 수를 쭉 이었더니 첫 번째 돌파 시도, 두 번째 돌파 시도, 세 번째 돌파 시도 이후에 지금 눌목 구간에서 과거에 돌파하지 못하던 이 주황 색깔 선 보이시죠? 이 저항 구간대에 딱 주가가 올라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당 종목은 이미 과거 여러분들께 불과 한 지난주 여러분들께 공략주로 갖고 왔고요. 하루 만에 10%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단타 검색기에 이 종목이 여러 번 포착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다? 곧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겠고 변동성 곧 상방으로 주가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약속이 있다 말씀드렸죠. 세 번째 돌파 시도 이후엔 네 번째 때 주가 급등이 나온다. 주가 목표가 이제는 정고점 6,900원이 됐고요. 해당 종목 5,000원 초반대입니다. 기본적으로 플러스 30% 정도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아직까지 내가 상한가 한 번도 못 잡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11월 말 해당 종목 저점에서 담아갈 기회고요. 터지기 전에 바닥에 저와 함께 담아가시고 장대 한번 나올 때 저랑 같이 환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잠시 미장에서 보너스 종목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검색기가 포착해낸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 만나봤습니다. 깐부 회동 이후에 이 모멘텀을 안고 가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밀리지도 않고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이 시세를 공략할 줄 알아야 된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검색기 포착 종목으로도 이와 관련된 현대차와 관련된 종목 가져오셨습니다. 일단 상단을 계속해서 눌러오던 추세선이 있었는데 최근에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돌파가 눈앞에 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만큼 정확한 전략을 받아 가셔야겠죠.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전문가님의 장중 대응 전략들까지 꼼꼼하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시면 단타 검색기도 받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바로 늦지 않게 정보톡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국장 안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히든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밤에 열리는 뉴욕 증시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전략 세워봐야겠죠. 빠르게 미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을지 보너스 히든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촉박하네요. 네, 미장 안에서는 네. 좀 어떤 전략을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앞서 첫 번째 제약바이오 쪽에서 많이 강조드렸는데요. 해당 내용은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종목톡방 안에서 다시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미정 관련된 종목은 AI 관련주입니다. 지금 왜 AI 할까? 거품론 아직 끝난 거 아닌가? 아직 남아있는가 했을 텐데 이제 AI 거품론 끝났습니다. 그 증거로 나스닥 지수가 힘차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국장 또한 다시 한번 힘차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지금 다시 한번 금리나 수혜주 AI 쪽을 공략해야 되고요. 해당 종목은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납품 받는 GPU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클라우드 업체입니다. 즉 GPU를 많이 갖고 있는 만큼 클라우드, 인공지능 분야에서 반드시 이 종목을 거쳐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해당 종목은 일봉상에서 이때의 고점을 쭉 이어봤을 때 최근에 일봉상에서 바닥을 찍고 아래 꼬리 단 양봉이 세 차례 나오면서 추세 저항 구간을 돌파하면서 지금 막 지지를 받고 있죠. 그래서 해당 종목은 막 일봉상에서 추세를 모두 하방 흐름이 끝나고 나서 쌍바닥을 딛고 본격적으로 올라갈 일만 남은 종목이고요. 현재 주가 주당 72달러 정도 자리하고 있는데 1차 목표가 라운드 표가 100달러 1차 목표가를 잡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제 주가의 괴율이 플러스 25% 자리하고 있는데요. 1차 목표가 플러스 25%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미장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이제 주가 많이 빠졌고 지수도 반등 나고 있는데 한번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 고민이신 분들은 AI 관련주 거품은 곧 끝나갑니다. 해당 종목 가장 먼저 락바텀 찍고 바닥이 확인된 만큼 해당 종목 목표 주가 100달러까지 저랑 같이 공략해 보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모든 종목, 히든 종목명 그리고 단타 검색기 제가 정보특파 안에서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장 안에서의 히든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AI 거품론은 이제 끝났다. 굉장히 명쾌하게 얘기를 하시죠. 간밤에 나스닥 지수의 상승이 이를 입증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그렇다면 다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AI 관련주 우리가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하방 경직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주가 급등 여러분이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